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형 먼저 파악해야 돼요. 뭐 먼저 파악해야 돼요? 유형. 그래서 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보시면은요. 첫 번째 매출 자료부터 볼게요. 무슨 자료요? 매출 자료. 그래서 매출 자료부터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있죠? 예, 그거는 뭐예요? 예, 매출의 과세예요. 뭐라고요?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로 판 거 뭐예요? 예, 매출의 카과예요. 매출의 카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도 보시면 세 번째 거 직수출 요거 매출의 뭐예요? 수출.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사업자에게 정규영수증 외 매출의 뭐예요? 건별. 그 다음에 마지막 소멸시효 완성신고 대손세액공제. 거기 대손세액공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입력을 해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오시고 거기 보시면 몇 기예요? 1기. 예, 1기 확정이죠. 그래서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일단 매출의 과세는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에다가 얼마에 얼마요? 네, 1억 3천에 1,300을 일단 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신용카드 카드는 여기 3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3번에 써 있잖아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3번에다가 얼마에 얼마요? 300에 30. 그 다음에 직수출. 예, 직수출은 몇 번이에요? 예, 6번이에요. 몇 번이요? 6번. 그래서 6번 가서 얼마에 얼마요? 예, 1200. 그 다음에 요번에 보실 거는 비사업자에 대한 정규영수증 외에 요건 건별이었죠? 건별은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4번에 얼마요? 예, 40에 4만. 그 다음에 대손세액공제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보시면 1100만, 그 11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죠? 맞죠? 그러면 세금은 얼마 되죠? 예, 10만 원인데 공제받는 거니까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요? 10만. 왜 마이너스인지 설명드리긴 할 건데 요걸 이해를 시험 볼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세액공제라는 게 뭐죠? 네, 세금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거를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제 왜 마이너스 10만 원이면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네, 매출세액에서 못 빼요? 매입세액 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넣는 여기 몇 번이냐? 8번. 8번은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뭐라고요? 매출. 그럼 매출을 빼려면 예, 여기에다 10만 원을 넣으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제를 받으려면 금액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넣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요? 10만. 그래서 왜 마이너스 넣는지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넣는 이유는 공제라는 건 세금을 빼는 건데 넣는 곳이 매출이잖아요. 그러면 더하기로 나오면은 예, 공제예요? 납부예요? 납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료로 넘어갈게요. 매입자료 보시면 매입의 일반이 얼마 있죠? 5,500에 550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접대가 얼마 있대요? 네, 1,000만 원 있대요. 그러면 접대는 매입의 뭐죠? 불공. 그 다음에 매입 불공은 몇 번 넣는다? 2번. 그 다음에 미완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일단은 여기 10번에다가 5,500에 500 얼마요?
50을 일단 넣으세요.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일반이 얼마라고요? 5,500에 550이야. 그래서 넣고, 근데 불공이 여기 들어가 있죠. 불공은 몇 번 넣는다? 2번. 지금 한 번 넣었고 16번 찍고 여기 50번에다가 얼마에 얼마야? 예, 1,000만원에 100만. 그래서 불공은 몇 번 넣는다?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몇 번이냐? 21번에 보시면 예정신고 뭐라고 되어 있죠? 미완급세. 그래서 예정신고 미완급에다 얼마야? 80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끝쪽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뭐 할 예정이다? 예, 전자신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54번에다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 만. 요거 놓치기 딱 좋습니다. 왜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예, 전자신고 한대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못 빼준다고요? 세금 빼줘. 그 다음에 780페이지 3번은 내일 그 아까처럼 기출문제 깔아서 다시 할 거예요. 예, 왜냐면 시스템이 좀 안 맞는 관계로 예, 지금 요거에서 연습하면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결산. 문제 4번은 무조건 결산이에요. 문제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문제 4번은 결산입니다. 일단은 1시 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5개 해보세요. 결산은 헷갈리시면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헷갈리시면 일단은 뭐 시키라고요? 감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금액 쓰고 수익 비용이라고 나오면 언제 거 써요? 네, 차기 거. 그 다음에 요거 많이 기억하세요.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 각각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결산이 어려운 이유가 종류도 많고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1년간의 임대료 2,400만 원을 일시에 수령하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의 수익. 그럼 뭘로 처리했다? 네, 수익 처리했다. 그러면 뭐 시키라고요? 감소. 수익의 감소 어느 변? 차변. 그래서 차변에 무슨 요요? 임대료. 그 다음에 대변에 올해 것까지만 했어요? 내년 것까지 먼저 받았어요? 내년 것까지 먼저 받았다. 그러면 먼저 받았다 뭐요? 네, 선수 수익.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결산 잘하는 사람한테 뭐를 많이 준다고요? 회사 가시면? 네, 월급을 많이 주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네, 일단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거기 2,400입니다.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이죠? 한 달에 얼마 나와요? 200. 거기 보시면 몇 월 달에 받으셨대요? 10월 달. 맞죠? 네, 10월 1일부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언제 거요? 올해. 그래서 600만 원은 올해. 그러면 나머지 1,800은 언제죠? 당연히 차기겠죠? 그 다음에 지금 수익 처리했다 그랬어요. 뭘로 처리했다 그랬어요? 수익. 수익이면 언제 거 쓴다? 내년 거. 그래서 얼마요? 1,800. 그리고 특히 다른 데에 비해서 결산은 공부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종류도 많고 상황에 따라서 차대변도 어떻죠? 달라지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전산 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걸림돌이 결산하고 부가가치세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분기 몇 개 맞냐가 기본이긴 합니다.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분기 15개 나오거든요. 일반 전표 5개, 메인 매출 전표 5개, 결산 5개. 이거 다 맞으면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만 다 맞아도 45점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하고 원천징수 망해도 15점은 10점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망했다 치고 10점이라고 치면 55점이에요. 네. 그러면 이론에서 몇 개만 맞추면 돼요? 8개만. 그래서 가장 쉽게 붙는 방법은 그 밑에 급수에서 나온 거 최대한 많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전산세무 1급 보실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전산세무 1급 가장 쉽게 붙는 방법은요. 분기 4개 나오거든요. 분기 4개 다 맞추고 부가가치세 다 맞추고 결산 다 맞추고 연말정산 다 맞추면은 이게 몇 점이더라? 잠시만요. 55점이에요. 네. 그래서 밑에 급수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게 가장 쉽게 붙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말이 쉽지. 그 다음에 2번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우리나라 돈, 외국 돈. 네, 외환 나오면 항상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죠.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은 네. 결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결산하고 있죠. 외화환산 이익. 그러면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리고 원래 얼마였죠? 2,400. 그 다음에 이게 2만 달러잖아요. 맞죠? 네, 2,400을 몇으로 나눠봐요? 1,200원으로 나눠보면 2만 달러예요. 네. 그러면 2만 달러에 1달러당 얼마 됐대요? 1,300원. 그럼 얼마 되죠? 2,600. 그러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근데 뭐가 올랐죠? 자산이 올랐어요. 그래서 차변의 단기 대여금 200. LPL. 거래처 있으면 꼭 거래처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익 났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외화환산 이익. 그리고 결산 잘 안 되시면 우리 저번에 풀었던 거 있었죠. 한 장 반짜리.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프린트는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 가지고 초반엔 여러 번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전산회계 1급 풀고 계신 분들 마지막 문제 5번이 결산이죠. 그래서 그거 쭉 모아놓고 결산만 반복으로 푸세요. 안 되는 파트는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단기매매 목적. 그럼 단기매매 목적이면은 뭐죠? 단기매매 증권이죠. 그리고 살 때 3,000원이었는데 얼마가 됐죠? 2,500원. 그럼 500원 뭐예요? 손실. 그 다음에 몇 주? 8,000주. 500원 곱하기 8,000주 하면은 400만원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100원이라도 떨어지면 손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500원 떨어졌는데 결론은 8,000주 갖고 있으니까 얼마 손해보는 거예요? 400만원. 근데 거꾸로 500원 오르면 400만원 이익 나는 거죠. 근데 결론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4번의) 별표 하나.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기부했대요. 기부하면 무슨 금이죠? 기부금 1,500. 근데 뭐 기부했죠? 제품 얼마요? 1,500. 적요 몇 번? 요거 때문에 별표 하나예요. 타계정 대체 잘 나와요. 그래서 타계정 대체는 언제 한다? 예, 타계정 대체는 재고 자산을 팔지 않고 딴 데 썼을 때. 지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그럼 요때 타계정 대체. 네, 안 들어가요. 그리고 헷갈리면은 모르겠다 그러면 열심히 8번 치세요. 네. 뭐 어떡하고 써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재고자산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요거밖에 안 나오긴 해요. 네 가지. 또 요 네 가지가 어느 변에 있을 때요? 대변에 있을 때. 원래 팔리면 무슨 매출이죠? 제품 매출이죠. 근데 지금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죠. 우리 시험장 가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가려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컨닝만 하지 마시고. 그거 빼놓고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붙었냐 안 물어보잖아요. 맞죠? 저도 그러고 보면 참 어렸을 때 20살 아니다 그때 군대 갔다 왔으니까 24이었구나 24인가 23에 운전면허 따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거의 억지로 붙었거든요. 원래 쓰면 안 되는 방법을 썼는데 붙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감독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일명 반클러치라 그래서 전 수동으로 땄거든요. 네. 그게 원래 일반적으로 안 쓰는 방법인데 반클러치 하면 시동이 안 꺼져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시동 꺼져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붙으신 분이 계셨고 이거 해도 돼요 그랬더니 상관없대. 네. 그러니까 인용되는 안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요. 일단 따고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월할 상각이랑 7월 1일. 그리고 무슨 법이요? 정액법. 근데 이거 문제 잘못됐구나. 우리 정액법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취득원가 얼마요? 5천. 잔존가치 빵. 내용연수 5년. 그럼 얼마 나와요? 1,000만. 근데 만약에 이게 올해 산 거면은요 12분의 6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올해 샀어요? 예전에 샀어요? 예전에 샀어요. 왜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는 뜻은 올해 구입했다, 예전에 구입했다? 예전에 구입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올해 구입했다라고 나오면 12분의 6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감가상각은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해요. 그래서 이게 몇 년치예요? 1년치예요. 근데 만약에 7월 1일 날 구입했다. 근데 이거는 작년 7월 1일이에요. 언제라고요? 작년 7월 1일. 그래서 만약에 올해 구입했으면은 12분의 6이에요. 왜냐면 7, 8, 9, 10, 11, 12. 그럼 몇 개월? 6개월. 근데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1월부터 12월 1년 내내 썼잖아요. 그러면은 1년치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올해 구입했으면 몇 분이면? 12분의 6.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넣는 거라 그랬어요. 예. 일반 전표는 몇 월, 수동결산은 몇 월 며칠? 예,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차대변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셔서 몇 월에서 몇 월? 1월에서 12월이고요. 여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차량 운반구인데 영업부예요. 그럼 단가라고 치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감가상각비는 500번대. 몇 번대요? 500번대. 그냥 감가상각비는 몇 번대요? 800번대. 그래서 그냥 감가상각비 밑에 있는 차량 운반구 가서 얼마요? 1,000만. 그 다음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러면 끝. 왜 여기에다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예. 네. 아니요, 여기 감가상각비 몇 번대요? 800번대. 왜? 그렇죠, 영업부니까. 요 위에다 넣으신 분은 문제 잘못 본 거예요. 일반 감가상각비는 몇 번대? 예, 네, 500번대. 여기 앞에 써 있잖아요, 오라고. 근데 우리는 왜 8에다 넣어야 돼요? 무슨 부니까? 영업부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거기 강지우 씨. 이거 꼭 요거 보고 나가셔야 돼요. 자동결산 공개 완료. 그 다음에 나오시고 여기로 오세요. 사원 등록. 사원 등록 오시면 105번에 강지우 씨 등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니요, 여긴 되어 있죠. 여기는. 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부양가족. 부양가족 안 되어 있죠? 네.
지금부터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부양가족 넣으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외국에 사시는 건데 안 되는 거는 부모님이 이민 가셨을 땐 안 돼요. 네. 근데 자녀가 유학 가는 건 됩니다. 네. 교육 목적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유일하게 외국 관련돼서 되는 거 뭐라고요? 교육이긴 한데 외국 나가서 회사 생활하는 것도 돼요. 나이만 되면 소득만 된다면. 근데 솔직히 외국 나가서 회사 생활하면은 500만 원 이상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나가는 거 되는데 외국이 안 되는 거는 부모님이 뭐 하셨을 때? 이민 가셨을 때. 그리고 어차피 외국 나가서 회사 다니면 20살 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정희민님 안 되는 이유는 소득금액 100만 원 넘어서. 강지민 안 되는 이유도 소득금액 얼마 넘어서요? 100만 원 넘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건데 솔직히 이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 되는 건 이쪽보다는 어느 쪽이에요? 부가가치세랑 결산. 그리고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는 복불복이에요. 결산도 그렇고.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연말정산은 하면 할수록 분명히 늡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세요.